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기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기체 중에서도 이상기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상기체 관련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생각해 볼 질문이 교재 그냥 맨 첫 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코र्스 4의 연습 문제 3번, 3페이지 3번 문제인데,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뭘 물었냐면 어떤 기체 성분의 밀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는 수식은 이거죠. 요거죠. 요거. 자, 조수식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설마니 고3이고 입시반인데 이식 모르겠는 게 아쉽지만은 하여튼 저수식을 활용한 입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인식을 하시고, 이때 예를 들어서 이 압력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1atm 넣고, 그 다음에 온도 자리에다가 0도C 혹은 273켈빈을 넣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기체상수 자리에다가 뭐 넣으시면 돼요? 기체상수 자리에다가 0.08이 넣고. 알겠죠? 자, 계산하면 값이 대략 어떻게 돼요? 이거 0.08의 단위는 뭐예요? 0.08이 단위는 뭐예요? atm, 리터, 몰 역수, 켈빈 역수. 이 정도는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때 여기 m, 이건 뭐예요? m은 뭐야? 의미가? m의 의미는 뭐예요? 몰 질량이죠. 혹은 분자량이죠. 그럼 제시되어 있는 질소라고 하면 몰 질량이 얼마예요? 질소의 몰 질량 얼마예요? 설마 몰라요? 바로 28 나올 거다 이런 말이지. 그럼 28이라고 할 때 단위는 뭐예요? 그램 퍼 몰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 물리량 넣으시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밀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문제에 접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저수식을 암기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얘는 그것도 좋지만 뭘 활용하는 게 좋냐면 매우 유명한 실험 데이터, 요걸 활용하는 게 아주 편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매우 유명한 실험 데이터,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 유명한 22.4 리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2.4 리터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이때 물론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 온도하고 압력이 뭐일 때? 0도씨 1기압일 때. 보이시죠? 0도씨 1기압일 때. 그러면 보시다시피 0도씨 1기압일 때 이 조건인데,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0도씨 1기압이니까 지금 조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질소기체 1몰에서는 21.414리터만큼 기체 부피가 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냐면 22.414리터를 여기에 몰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20
28g per 몰로 바꿀 수가 있다. 28g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왜냐? 무엇과 무엇은 비례하니까요. 몰수와 질량이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소기체의 경우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8g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몰 기준으로 22.44리터인데 1몰은 질소기체의 경우 28g에 해당하니까 저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역수를 취하면 단위를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램 퍼 리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이때 이 부분 대충 계산해도 뭐가 되겠어요? 1에서 2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위에는 질량이고 아래는 부피니까 요거는 밀도 단위가 될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대략 1g per 리터 정도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답을 보시다시피 몇 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답답하지 여기? 약간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뭐 탄내 나는데 안 느껴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비염이어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일산화탄소나 이게 약간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지 이거? 냉방. 좋아. 자, 그래서 지금 요 기체의 경우에 밀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세 번째 또 하나 알아두실 거 요거예요. 동일 질량의 기체 부피에 대한 동일 질량 액체 부피. 이게 대략 얼마쯤 될까요? 이게 대략 얼마쯤 될까요? 바로 1000에서 10,000 정도가 됩니다. 즉 액체의 부피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가 1000배 이상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잘 봐요. 예를 들어 H2O 리퀴드, H2O 가스의 밀도를 생각을 하면 H2O 리퀴드의 밀도 얼마예요? H2O 리퀴드의 밀도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1이죠? 단위는? 자, 물의 밀도가 1이라고 할 때 단위가 뭐예요? 그램 퍼 밀리리터잖아요. 그러면 기체 부피가 1000배 정도 더 크다고 하면 계산을 하고자 하시고 수증기의 밀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되겠어요? 1g per 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밀리의 뜻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색이잖아. 여기다가 1000 곱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액체라고 하면 밀도가 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체라고 하면 사실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그램 퍼 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종류에 무관하게 그러하기 때문에 질소의 경우도 기체상 밀도를 물으면 1g per 리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이 수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있죠? 공기 밀도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으면 1g/L요. 이렇게 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고 액체에 비해서 기체 부피가 1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밀도는 1000분의 1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의 밀도하고 액체 질소의 밀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른데 비슷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액체 질소는 밀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0.7g/ml 정도예요. 당연히 물과 액체 질소의 밀도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다르지만 어떻게 된다고? 다르지만 보시다시피 그 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요. 즉 우리 자연에서 액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밀도가 그냥 수 g/ml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기체 상태의 밀도도 물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수 g/L가 된다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교수는 이런 걸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툭 던지면 기체 상태 밀도? 그러면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PV는 NRT에서 계산해 볼까?가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뭐만 알겠죠? 요것을 지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뭐를 하나 해볼 거냐? 자, 또 다른 연습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요건 이게 교재에 있는 건 아닌데 내가 그냥 푹 한번 던져볼게요. 25도씨에서 수소기체의 RMS 스피드 얼마예요? 계산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답해보세요. 자, 지금 사실은 계산하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알겠어요? 툭 던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할 거냐고요. 25도니까 특별한 조건이에요? 그냥 보통의 조건이에요? 보통의 조건이잖아요. 보통 조건에서 수소기체 RMS 얼마예요? 사실은 RMS 스피드라기보다는 그냥 뭐 일종의 평균 속력. 이게 얼마나는 얘기예요? 얼마입니까? 좋아요. 뭐라고 답하기 어려우면 계산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서 나한테 숫자를 말해봐요. 시작! 계산은 휴대전화를 해도 돼요. 휴대전화에 있는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은 휴대전화 그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해서 나한테 얘기해봐요. 유는 얼마 나와요? 계산기가 없어요. 아, 휴대전화 없어요? 충전하고 있어요. 아, 충전하고 있다고요? 이현이 계산기 가지고 있어요? 네. 응. 저 누구냐? 우리 리트리버 양 계산기 가지고 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주스 얼마쯤 나와요? 제주스도 계산기 갖고 왔네. 그래. 제주스 대단해. 얼마예요? 얼마냐? 얼마니까? 아니 뭐 별것도 아니고 계산하라는 거지. 자, 윤호 얼마 나와요? 암산하면 대략 얼마 나와요? 보자. 윤호 보자. 계산한 수식 보자. 바로 틀렸네요. 바로 틀린 거죠 이거. 윤우 불합격. 따졌다. 자, 리트리버 양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땡.
리트리버 양 불합격. 생일이 얼마 있어? 1927. 정답. 오, 저 뭐야 리트리버 양 합격. 오, 좋아요. 자, 봅시다. 자, 리트리버 양은 맞추고 윤우구는 틀리고. 자, 어떤 차이냐? 자, RMS 스피드라고 하는 수식이 있죠. 되게 유명한 수식이어서 외우고 있는 게 좋은데 VRMS에서 사실 여기에 있는 R의 뜻은 뭐예요? R의 뜻은 루트. 민의 뜻은 뭐예요? 산술 평균을 뜻하죠. 산술 평균을 이렇게 봐. 그 다음에 S의 뜻은 뭐예요? 제곱이죠? 제곱. 뭐를? 스피드를. 그래서 기체 분자의 속력을 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산술 평균을 하고 루트를 취한 거. 이걸 우리가 RMS 스피드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평균 속력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와 관련된 뭐 수리적 계산, 그건 뭐 이게 무엇이냐, 그건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물리학에서 공부하는 거고, 화학에서는 그냥 그 결과만 살펴보자면 그 값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지. 기억나요? 이건 뭐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화학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아주 유명한 수식이니까 꼭 알아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3에다가 3 넣고, 그 다음 자, R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데, 이 경우 기체상수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요? 기체상수에다가 윤우처럼 0.08 있으면 나가리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다 0.08 있으면 순간 나가리입니다. 알겠죠? 뭘 써야 돼? 8.31. 자, 8.31이라고 쓰면 이때 단위는? 줄, 그 다음 켈빈 역수, 몰의 역수죠. 그래서 기체상수가 저렇게 되는 거, 단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온도 몇 도? 지금 온도 25도씨죠. 근데 25도씨를 또 뭐로 바꿔줘야 돼요? 켈빈으로 바꿔야 되니까 273을 더해서 켈빈으로 바꾸고, 자, M이 뭐예요? M이 뭐예요? M 뜻이 뭐예요? 이하나. 화학 식량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분자량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몰 질량이라고 해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H2의 몰 질량 얼마? 2, 그죠? 2. 그리고 이때 윤후 단위는 그램 퍼 몰, 그죠? 요거를 이제 루트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서 틀렸어요? 바로 그램을 뭐로 바꿔야 돼요?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래야 원하는 답이 나와요. 알겠죠? 알겠죠?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때 얘를 뭐 계산해 본다고 치자. 그러면 3 곱하기 8.314 곱하기 298.15 나누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루트. 요거 이제 숫자만 따로 뺐은 거예요. 그쵸? 숫자만. 그래서 이 숫자만 따로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이 대략 1000에서 2000 사이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아마 1800 조금 넘을 건데, 그래서 그거 아마 저기 아까 리트리버 양이 계산했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저기 누구냐? 저기 우리 리트리버 양 본명이 뭐였더라? 예은스. 좋아. 그러고 보니 저기 예은스 그거 닮았는데요? 누구냐? 그 송혜교 배우 닮았는데요? 응? 예은아. 혹시 얘 보면 막 짜증나고 무섭지 않아요? 얘 앞에 보면은
왠지 불쾌하고 막 좀 보면 막 불쾌하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렇게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얘가 전재준이거든요. 전재준이 막 성혜교 괴롭히잖아요. 이해나 그거 몰라요? 몰라요? 수년 전에 인기 있었던 더 글로리라는. 청불 아니냐고요? 예은이는 그러면 그거 뭐냐면 청소년 불가인 영화는 안 보는 거예요? 왜요? 뭘요? 진격의 거인? 그것도 청불인데 그건 왜 봤어요? 사지절단 내장팔 이런 건 좋아하는구나. 예은이? 사지절단 내장파일은 괜찮고. 그럼 더글로리는 왜 안 돼요? 응. 그게 잔인한 게 실사로 나오는 거는 좀 힘들다 이거죠? 근데 더글로리의 잔인한 장면이 좀 가슴 아픈 장면인데. 예? 더 글로리가 싸우는 거냐고요? 학폭입니다. 학폭. 그래서 재준이가 고등학교 1년 동안 뭐냐면 리트리버 양을 괴롭히는 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양 얘 얼굴 보자마자 막 짜증나죠. 갑자기 막 때려주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리트리버 양?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재준이 표정이 좀 억울하다 이런 표정인데요 지금? 재준 오케이? 그래. 더글로리 안 봤구나. 20살. 진격부인도 봤으면서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는 숫자만 뺐으면 이건데 여기서 단위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거하고 요 단위만 남죠. 그러면 이제 단위만 한번 뺐으면 이거란 말이지. 그럼 이 단위 연산을 좀 해볼 텐데 윤우 줄의 정의가 뭐예요? 1kg의 줄의 정의는 1N의 힘으로 1m 끌고 간 게 줄의 정의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뉴턴의 정의가 뭐예요? 물어봐요. 재준 뉴턴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이거지. 잘했어요, 재준. 1뉴턴의 힘은 1kg의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 1뉴턴이죠. 그럼 여기에 나머지 미터와 킬로그램을 연산해서 루트를 취하면 얘가 미터/세크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5도씨에서 수소기체의 RMS 스피드는 1000에서 2000 m/s인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1초 동안 수소기체는 얼마나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1000m 넘게 날아간다는 얘기죠. 1000m를 우리가 몇 킬로미터라고 해요? 1km잖아요. 그러면 1초 동안에 1km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 느린 속력이에요? 엄청 빠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하다. 알겠죠? Very fast.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떤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퀴즈. 우선 첫 번째. 전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죠? 전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뭡니까? 전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뭡니까? 지금 졸린 지환이? 전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굽니까? 지금 지환이 울고 싶죠? 아니요. 지금 눈이 울고 싶은 눈인데요? 네?
뭐 울고 싶죠? 아니요. 힘내주세요겠죠? 예. 지원 그 저번 주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었다는 거 알아요? 몰랐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저번 주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전이 상태에 있었다는 거 알아요? 전이 상태가 뭐예요? 전이 상태. 전이 상태. 전이 상태 기억 안 나요? 전이 상태? 자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때 반응 경로가 있을 때 여기가 전이 상태잖아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갔다 하다가 이리 가면 지옥, 이리 가면 안지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저번 주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몰랐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졸리지. 우리나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알겠죠? 결과는 어떻게 해? 결과는? 안지옥으로 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장면이에요?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짜 까딱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은 완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일제시대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을 뻔도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아니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천국에 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지옥이 아닌 상태로 간 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철학자들, 그 다음에 정치학자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사상가들은 그 한미 정상회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만났잖아요. 그 순간이 생중계됐었거든요, TV로. 그 생중계되는 TV를 보지를 못했대요. 생중계되는 걸 아는데. 왜? 무서워서. 까딱 헛디디면 우리 민족 자체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무서워서 못 봤는데 그게 아닌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마 싶죠?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원 알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현재 상태로는 다행스러운 상태다. 알겠죠? 하여튼 그래.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려고 작정한 애들이 있겠죠. 그 세력이 있겠죠. 그 세력을 이랑 우리는 맞아서 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 무슨 말 알겠죠? 이 세력들, 하여튼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지원아, 전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뭐예요? 수소죠. 수소. 요 얘기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통합과학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수 있죠. 뭐 우주 탄생이나 빅뱅 이론, 뭐 별의 생성, 뭐 별의 인생 그런 거 얘기할 때 요 얘기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수소이지만 지구의 대기 중에는 그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소 기체가 우리 지구 대기 중에는 많아요? 적어요? 바로 극소량뿐이죠. 소량도 아니고 미량뿐이죠. 왜죠? 설명하시오. 왜입니까? 전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라고 했죠. 근데 전우주에 가장 많은데 지구 대기 중은 별로 없어요. 왜? 이 딜레마를 해결하세요. 너무 가벼워서? 네. 탈출 성능이 이상합니다. 정답! 베리 패스트라고 했죠? 이게 뭐보다 빠르다? 지구 탈출 속도. 물리 시간에 지구 탈출 속도 배우셨죠? 운동 에너지가 어떤 경계 이상이면 지구를 탈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날아다니는 물건을 뭐라고 해요? 지구 탈출 속도 이상으로 날아다니는 물건을. 그걸 우주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주 왕복선이 푹 쏘면 푹 해가지고 막 확 날아가잖아요. 걔네들 빠르기가 어느 정도? 지구 탈출 속도 이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은 우주선을 발사시켜서 외계로 뭐냐면 우주선을 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수소기체 자체가 가벼워서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연찮게 지구 대기 중에 누출이 된다 하더라도 우주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우주에 많은 원소인 수소가 지구 대기 중에는 별로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만약에 산업적으로 산소기체가 대량 필요하다. 그럼 산업적으로 산소기체를 어떻게 생산하죠? 산소를 산업적으로 대량 얻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션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대 같은 데를 나와서 어느 공장의 공장장으로 취직을 했어요. 사장님의 미션. 김대리, 이번 주에 우리가 산소기체를 생산해야 되는데 저 최에서 가장 싼 값으로 생산하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리포트로 제출해. 사장님의 명령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답할 거냐고요. 퀴즈 산소기체의 대량 포집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봐. 공기를 분별 증류하면 되죠. 공기를 분별 증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 중 공기는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죠. 이 공기 중 20%가 누구예요? 산소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기를 넣고 고압 저온을 만들면 공기의 액체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액화를 시킬 수 있죠. 기체는 상태 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O2의 끓는 점을 유지를 해주면 공기 액체에서 온리 산소 기체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서 산소 기체만 증발돼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만 따로 분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 대량 생산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뭐예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뭐예요? 이 방법을 썼을 때 사장님이 좋아할 요소는 뭐예요? 이 방법을 썼을 때 사장님이 가장 좋아할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지. 이게 공짜라고. 공장 설계에서는 싸다 비싸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적으로 산소를 얻는다거나 질소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왜냐면 공기가 공짜이기 때문에 공기를 가져다가 냉각탑에서 액체로 만든 다음 살짝 증발시켜가지고 그 끓는 점에서 해당 성분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테크닉을 분별 증류.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사장님이 이걸 하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거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장님이 이번 정부가 말이야 친환경 정부인 것 같아.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개척해야 되니까 수소와 관련된 수소 경제에 우리도 한번 편승을 해야 되겠다. 그럼 김대리, 우리가 수소 기체를 대량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그럼 이제 리포트 어떤 리포트를 써야 되냐고. 저기 리트리버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얘도 공기를 분별 증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공기 중에는 수소 기체가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하느냐? 대량 생산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사실 이겁니다. 자, 이 위 줄게요. 줄게요. 사실 이거와 관련된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대량이죠. 대량은 뭐가 중요해요? 코스트,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싸게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싸게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구애되지 않는다면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산업에서는 코스트,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가장 싼 생산 방법이 바로 크래킹법입니다. 이게 지금 활용하는 가장 싸게 수소기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원유 알죠? 원유. 원유가 뭐예요? 기름이요, 기름. 혹시 왜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거의 원재료를 우리가 원유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에 크래킹이라는 말이 있는데 크래킹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분해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원유는 여러 탄화수소의 혼합물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탄화수소들의 혼합물입니다. 탄화수소란 말의 뜻은 뭐죠?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하죠. 그래서 탄화수소는 온리 탄소, 수소로 구성된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 사실은 원유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원유 실제로 본 적. 원유는 실제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원유는 엄청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볼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서 원유를 실제로 본다기보다는 영상 같은 데서 보면 원유 색깔 어떤 건 줄 알아요? 원유 색깔? 새카만 색입니다. 새카만 색이에요. 새카맣고 꿀처럼 찐득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점성도가 높은 시꺼먼 액체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추를 해가지고 분별 증류를 통해서 뭐 항공유, 뭐 등유, 경유, 휘발유 이런 걸 얻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원유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대부분 다 탄화수소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크래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 원유입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수소기체가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고? 크래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기체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겠어요? 수소기체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겠어요? 바로 산유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겠죠? 원래부터 석유를 많이 만들어 시추하는 나라에서 수소 생산이 가장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 같은 나라 아시겠죠? 이런 나라에서 수소기체가 가장 많이 생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들마다 산업적으로 필요할 때 생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래서 요 수식에서 단위 고려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 소개할 문제는 쭉 넘어가셔서 저 뒤에 어디로 가보시냐면 이 문제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페이지 15에 27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페이지 15에 27번 문제 찾았습니까? 찾았죠? 요거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이게 양론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수능형 양론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상위권 대학 학생을 뽑는데 너가 지금 양론이 될까? 라는 질문은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을 뽑는데 설마하니 얘가 화학 양론을 모를까?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입시 문제에서는 이게 잘은 안 나옵니다만 뭐 또 모르지. 그래서 사실은 수능형으로 출제할 수 있는 양론 문제 중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뒤에 해설지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내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소개할 문제는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자, 그 30번 문제의 괄호 2번 보이시죠? 30번 문제의 괄호 2번에 보시면 존 그리빈의 시 이어는 소리의 전달이 공기와 어떤 관계가 있던 것을 말해준다. 보이시죠? 요거. 요 논리. 자, 그러면 요거부터 내가 지금 칠판에 쓸 테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를 공기라고 하잖아요. 그 공기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두 성분이 누구누구예요? 바로 질소하고 산소죠. 그 질소, 산소의 존재비가 요즘은 몇 대 몇입니까? 요즘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공기에서 질소, 산소 존재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건 중학교 책에 나오거든요. 중학교 책에 나오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4대 1 정도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78%가 그렇고 뭐 20%고 나머지 2%가 여러 미량 기체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퉁쳐서 대략 4대1 정도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이 지구의 공기 조성이 항상 일정했느냐? 아니랍니다. 지구의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요 비가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지구의 생명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2억 년 전부터는 대략 공기 조성비가 5대 5였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음속이 우리가 소리가 전달되는 음속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받았겠느냐를 문제로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의 음속은 지금과 2억 년 전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당연히 같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음속이 어디가 더 빨라졌겠어요? 윤우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2006년 서울대 기출문제 알겠죠? 음속이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제주스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영전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리트리버 양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아, 뭘? 좋아요. 아, 그래요? 이한스 어디가 더 빠르겠습니까? 지금이 그런가요? 지금 그런가요? 뽀로뽀로 그 슬리피 지완 예? 어디가 더 빠르죠? 지금 뽀로뽀로뽀로바 지금이 음속이 더 빠릅니다. 그걸 근거와 함께 논술을 하거나 발표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이렇게 풉니다. 잘 보세요. 으쌰, 으쌰. 우선 첫 번째 뭐부터 계산하느냐? 평균 공기의 평균 분자량 요거부터 계산할 겁니다. 자, 어떻게? 지금과 옛날 자, 어쨌거나 질소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죠? 질소기체 분자량 얼마예요? 28이죠. 산소기체는 얼마예요? 윤우, O2의 분자량 얼마예요? 32죠. 32죠. 그런데 그 조성비가 8대2, 5대5잖아요. 그럼 걔를 평균하면 얼마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그리고 옛날은 2분의 1,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존재비가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기 때문에 5분의 4만큼이 질소고 5분의 1만큼은 산소가 되는 거죠. 1대 1이니까 절반은 질소고 절반은 산소인 거죠. 알겠죠? 계산해 주시면 얼마다? 이쪽이 28.8 g per 몰이 되는 거고 여기가 30 g per 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공기에 비해 옛날 공기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웠다는 얘기예요?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옛날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음속 비교 이 음속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누구랑 비례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음속이 누구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음속은 누구랑 비례하는 겁니까? 밀도요? 음속은 뭐랑 비례하겠어요?
바로 봐. 매질 속력이요. 자, 소리의 매질은 누굽니까? 소리의 매질은 공기잖아요. 자, 어떻게 소리가 전달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라고 왕 하고 발음을 하면 내 배에서부터 어떤 압축된 공기가 푹 올라와 가지고 이 앞에 공기를 팍 하고 압축을 시키겠죠. 그럼 압축된 공기는 압축된 상태로 있어요? 다시 팽창해요? 팽창하죠? 그럼 그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공기를 또 압축하고 팽창, 압축, 팽창을 해서 그게 여러분 고막에서 이 도달을 하고 고막을 이렇게 진동시키면 고막의 진동을 뇌에서 해석을 해서 소리 정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소리가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느냐는 압축과 팽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공기에서의 나타나는 음파,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로 결정되잖아요. 그럼 음파가 얼마나 빠르게 압축되고 수축되느냐는 이 매질을 구성하는 매질이 얼마나 빨빨빨빨 움직이느냐는 거죠. 그러면 공기를 구성하는 매질이 누구예요? 아니, 그 뭐냐면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누구예요? 공기잖아, 공기. 그럼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게 바로 공기의 평균 속력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음속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비례관계일 거다? 그 매질인 공기의 빠르기, 공기 분자의 빠르기와 비례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음속은 지금 공기의 RMS 스피드와 관계가 있을 거고 옛날 음속은 바로 옛날 RMS 스피드와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사이에 비례관계가 무조건 성립할 거라는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뭘 대입해 주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3RT 나누기 분자량. 3RT 나누기 분자량.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태 이 분자량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 지금 분자량과 이 분자량에다가 옛날 분자량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이때 어떤 조건을 하나 거느냐? 지금과 옛날에 온도는 심각한 변화가 없었을 거다라고 가정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2억 년 전 지구를 돌아다니던 생명체와 지금 지구의 온도는 심각한 차이나, 물론 당연히 변해요, 안 변해요? 지구 온도도 약간씩 변합니다. 약간씩 변하지만 2억 년 전 온도와 지금의 온도가 막 100도, 200도 절대로 이렇게 차이는 안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드온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지금의 분자량 분의 옛날 평균 분자량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값을 슉슉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옛날이 30이고 지금이 28.8이니까 짜잔. 그러면 어디 음속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속이 더 빠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 왜? 자, 이 문제는 끝났어요. 지금 요 서울대 문제는 끝났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서울대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왜 지금 이 문제에선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죠? 왜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죠? 왜 2억 년 전 지구하고 지금 지구에 온도가 심각하게 변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생화학적으로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냐고요. 생화학적으로는 어떤 답을 할 수 있냐고요. 뭐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온도가 막 심각하게 변하긴 변해요. 찔끔찔끔 변하긴 변해요. 지금 온도도
내가 여러분들 때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만 할 때에 비해서 지금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변하긴 변해요. 근데 사실 변해봐야 1도 2도인 거고요. 근데 1.5도만 변해도 지구의 인류 문명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인류 문명이 멸망할 기로에 있긴 있습니다만 뭐 여하튼 간에 100도 200도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다고요. 왜? 왜? 바로 봐.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결합이 뭐기 때문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화학 결합이 뭐예요? 공유요? 네, 공유 결합은 맞아요. 근데 공유 결합 중에 특별히 이 결합을 생물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아, 수소 결합이요? 근데 수소 결합은 화학 결합이라기보다는 분자간 인력이죠. 화학 결합에서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화학 결합이에요. 생물 시간에 생물 선생님이 맨날 이 얘기할 거예요. 바로 봐. 펩타이드 결합이요. 펩타이드 결합의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펩타이드 결합 화학식 어떻게 돼요? 알킬 그룹에 카보닐 그룹에 질소의 또 다른 알킬 그룹. 이렇게 붙어 있는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중학교 이게 뭐냐면 그 중학교 책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 생물 책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저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겠죠? 펩타이드 결합 이게 잔뜩 모인 걸 뭐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이 잔뜩 모인 걸. 그거를 단백질이라고 하죠? 폴리펩타이드 좋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백질이 잔뜩 모인 걸 뭐라고 해요? 고기라고 하잖아요. 고기. 어? 모든 생명은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생명은 고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나 지금이나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왜 지구의 생명체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구성됐을까요? 지구 자연 환경에서도 분해되지 않는 튼튼한 화학 결합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100도, 200도 변했음에도 생명체가 나타나야 된다면 그 환경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화학 결합이 새로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 말은 2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온도 조건은 특별히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화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구과학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기체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 외에 뭐 PV는 NRT 뭐 이런 걸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기초적이니까 여러분들 잘 안다고 치고 이 내용들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가도쇼. 오, 너무